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험병원 윤종로입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 중에 참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디스탈 페모럴 오스테오토미 파텔로 페모럴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DFO로 약자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DFO는 우리가 HTO와 마찬가지로 그 70세 이하의 발구스 디포미티가 있는 라테랄 니 OA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OCD가 있는 영에이지에서도 사용하기 있는 인디케이션이 있지만 파텔로 페모럴 디스오더에 대해서 어떤 걸 사용할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파텔로 페모럴 디스오더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안테리어 니 페인, 다른 말로 이제 파텔로 페모럴 페인 신드롬, 콘드로말라시아 등으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파텔라 인스타빌리티, 파텔로 페모럴 아스라이티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은 펀메드 서칭을 좀 해봤습니다. 그 디스탈 페모럴 오세오토미 포 파텔로 페모럴 조인트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DFO에 대한 주로 치료가 제뉴 발굼과 파텔라 말트래킹 인스타빌리티 있는 논문이 이제 한 40개 정도 검색이 됐고, 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대표적인 논문 하나, 두 가지를 보면은 그 발구스 니가 있는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에서 크로징 웨지 DFO를 이용한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이제 2018년 AJSM에 실렸는데요. 오늘 좌장을 보고 계시는 이제 나경욱 선생님 논문이 되겠습니다. 레벨 4 스터디가 되겠고 케이스 시리즈가 되겠죠. 23D 리커런트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제뉴 발굼 있는 D에 대해서 크로징 웨지 DFO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컴바인드로 메디알 리핑과 라테랄 레티나큘라 릴리즈, 프록시말 리얼라이먼트를 같이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2년 이상 팔로우를 해서 리커런스는 없었고 굿 클리니컬 앤 라디올로직 리절트를 이제 보여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래갖고 프리오피 엑스레이에서 보였던 발구스 얼라이먼트가 거의 노멀에 가깝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한 논문들은 디로테이셔널 오스테오토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레벨 4 에비던스의 그 케이스 시리즈가 되겠고,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인크리즈 페모럴 안테버전이 있는 44 케이스의 무릎에 대해서 디로테이셔널 오스테오토미를 시행을 했고, 컴바인드 프로시저로는 MPFL 리컨스트럭션을 제일 많았습니다. 한 28 케이스. 그 다음 발구스 코렉션을 같이 했던 게 22 케이스 정도 해서 역시 2년 이상 팔로업에서 리커런스 없이 좋은 리절트를 내용했던 내용이 2019년 이제 카스타에 이제 주로 실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주로였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제 파텔로 페모럴 디스오더에 대한 DFO는 파텔라 인스타빌리티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파텔라 인스테빌리티는 사실 노먼클러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서브룩세이션부터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에서 쭉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리커런트 파텔라 디스로케이션과 헤비추얼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노먼클러처에 대해서는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에피소드가 되겠고, 헤비추얼 디스로케이션이라는 것은 ROMC마다 이제 탈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퍼머넌트 디스로케이션은 탈구된 상태에서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런 그 파텔라 인스테빌리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몇 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즈 패소피지올로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2016년에 OCNA에 있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퍼스트 타임 디스로케이션과 리커런트 파텔라 인스테빌리티, 이제 모스트 커먼 패턴이 되겠죠. 그리고 디스로케이터블 파텔라, 그리고 이제 퍼머넌트 디스로케이션 같이 디스로케이티드 파텔라, 이렇게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16년에 이제 프로스 슈멜링 그레이딩이 되겠는데, 타입 1은 이제 노멀이고요. 타입 2는 인스터빌리티는 있지만 말트래킹은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대부분 트리트먼트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타입 3가 되겠죠. 인스터빌리티와 말트래킹이 컴바인 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티치 컨트랙처가만 있는 걸 주로 이제 라테랄 레트런큘러 릴리즈의 인디케이션이 되겠죠. 그다음 파텔라 알타가 있는 경우 TT 트랜스퍼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TTTG 패솔로지 TTTG를 갖는 경우 메디알리제이션의 트랜스퍼가 TT 트랜스퍼가 이제 대상이 되겠고, 제누 발금 디포미티, 이게 이제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바리제이션 오스테토미 인디케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조널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디로테이셔널 오스테토미가 적응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 이제 시비어 디스플라이자, 트로클레 디스플라이자가 있는 경우, 또 이게 트로클라스티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고, 이제 디포미티에 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초텔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좀 개념을 잡는데 좀 도움이 돼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컨제탈 디스로케이션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돼 있는 경우고, 퍼머넌트 디스로케이션 앞에서도 나왔죠. 보통 이제 5세 이전에 디스로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트리트먼트 대상이 되는 헤비추얼 디스로케이션인데, 니조인트 프랙션 시에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니조인트 익스텐션 시에 디스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눠집니다. 그래갖고 주로 프랙션 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5세에서 8세 더 일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돌레슨트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경우에 이제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의 항목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컨제니탈 디스로케이션부터 에피소딕 디스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까지 이렇게 한 줄로 세워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쿼드리셉스 로테이션이나 쿼드리셉스 쇼트니스가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정도는 이제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파텔라 알타도 이쪽이 이제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서 이것이 저희가 좀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텔라 트래킹과 말 트래킹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노말 파텔라는 그 그루브를 통해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말 트래킹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제 말 포지션이 되는 걸 얘기를 하고, J 사인이라 함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파텔라 트레이싱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다가 J 쉐입으로 이제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텔라 말 트래킹을 이제 다이나믹 카이네마틱 CT로 이제 보면은 노말인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라테랄 말 트래킹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약간 라테랄로 치우쳐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거고, 이제 J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제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익스텐션 시에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프랙션 시에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요번에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거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소드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즉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드주 크라이테리어가 이제 많이 인용이 되죠. 그래갖고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트로클레아 디스프레이저가 있는 경우와 파텔라 알타 이런 경우에 이제 TT 트랜스퍼, 이거는 트로클레오 플라스티, 그다음 TTTG는 이제 TT 메디알리제이션에 대한 트리트먼트에 대한 옵션이 되겠죠. 그다음 파텔라 틸팅이 20도 이상 있는 경우에는 라테랄 레티나큘러 릴리지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이런 크라이테리어가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송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들을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짜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드주 크라이테리어 외에도 우리가 코로날 얼라이먼트, 말 얼라이먼트를 체크를 해서 말구스 있는지에 대한 얼라이먼트로 오스테오토미 인디케이터를 잡을 수 있고, 또 로테이셔널 말 얼라이먼트를 체크를 해서 페모랄 디로테이셔널 오스테오토미에 적응이 되는지를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요것도 2014년에 나온 이제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인데요. 역시 비슷한 내용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삼성의료원의 안진환 교수님의 케이스인데요.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피메일 11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그래서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을 이제 주소로 이제 내원한 환자인데요. 얼라이먼트를 보면은 힙니 앵클 앵글이 노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 살바티 레이셔가 0.97로 이거 역시 거의 노말인데요. 요거를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잘 보면 들어옵니다. 그 프랙션 시에 빠지고, 자, 익스텐션 시 되는 걸 보면은, 자, 센터로 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랙션 타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션 시에 빠졌다가 익스텐션 시에 들어오는. 근데 이게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30도 머천트 뷰에서 데피니트하게 이렇게 라테랄 디스로케이션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애가 어리고 TTT 디스탄스가 21mm 정도로 이제 증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스켈라탈이 임머추어이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 프로시저를 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시브하게 라테랄 레티나큘러 릴리즈를 하고 파텔라 텐도 라테랄 사이드를 릴리즈를 한 후에 모디파이드 가먼트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수술했는데요. 모디파이드 가먼트 테크닉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페리오스티알 다이섹션을 해서 파텔라 텐돈을 메디알리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꼬매줍니다. 디태치는 안 하고 꼬매주는 방법이 되겠고, 자, 그러고 나서 5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렇게 디폼드 되어 있는 디스탈 피머가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마 이 환자가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디폼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2년 후에 클리니컬 J 사인이 없어진 소견이 보이고 있고요. 환자가 클리니컬 리절트가 좋게 결과가 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케이스인데요. 20세 제뉴 발굼이 있습니다. 발굼이 이제 라테랄 제뉴 발굼이 있고, 그 다음에 라테랄 디스탈 라테랄 페모랄 앵글 자체가 상당히 좀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파텔라 알타가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머천트 뷰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노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J 사인을 보면은 익스텐전에서 프랙션 할 때 탁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익스텐전 시에 라텔러로 빠지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이제 J 사인을 우리가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머천트 뷰에서 노멀이 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환자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제뉴 발굼이 제일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DFO를 계획을 했고, 그다음 그 리커런트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헤비추얼 디스로케이션하고 여기 써 있는 건데요. 라테랄 레티나큘러 릴리즈와 메디알 리핑을 이제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파텔라 알타에 대해서는 TT 트랜스퍼를 같이 할까 했는데 20세 여자이기 때문에 먼저 요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앵글 자체는 이게 좀 앵글이 좀 라테랄 디스탈 페모럴 앵글을 가지고 우리가 각도 측정을 하면 약 10도 이상 우리가 코렉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앞쪽에서 봤을 때는 한 3, 4도의 그 웨이트 베어링 라인이 라테랄 정도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로 코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알 리핑을 같이 했고요. 약 1cm 정도 라테랄 레티나큘러 릴리즈를 해서 얼라이먼트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메디알 쪽은 우리가 좀 과하게 좀 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약간 바루스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리커런스 디스로케이션이 호전돼서 지금 경과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펑화라고 저기 중국 서전이죠. 사실은 그 케이스를 제가 그때 받아가지고 사실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이 친구가 2019년에 저희 병원에 와서 발표를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슬라이드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데 이분의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7세 여자 환자고요. 3D CT를 보면 이렇게 데피니트하게 빠져 있습니다. 페모럴 안테 버전이 약 70도, 53도 이렇게 보스 증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티비아 토전도 약 45도, 34도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J 사인이 보이는데요. 이 환자도 역시 두 번째 케이스와 똑같이 익스텐션시 라테랄로 빠지는 J 사인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이걸 그냥 그 머천트 뷰로 30도 프랙션 PA에서 찍는다면은 역시 센터에 정확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디스로케이션의 스트레스 뷰를 찍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뷰를 찍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라오퍼티브 플로로스코프 사진인데요. 피머 디로테이션을 약 40도, 티비아 디로테이션을 약 20도 교정을 해서 사실은 포스트오피 CT를 보면은 파텔라가 어느 정도 지자리에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아스로스콥 오스테오토미 후에 아스로스콥 파인딩 상에서도 바깥으로 빠져 있던 파텔라가 리덕션 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치료는 그 오스테오토미 후에 MPFL 리컨스트럭션을 같이 시행을 했고 라테랄 레티나큘러 릴리즈는 하지 않았습니다. TT 트랜스퍼 역시도 하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2021년 AJSM에 실린 내용인데요. 아까 펑화 그 있던 그 대학에 있는 거기서 이제 냈던 논문입니다. 아마 펑화 케이스를 가지고 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레벨 3 레벨의 스터디는 이것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가 되겠고 135 케이스의 리커런트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그리고 인크리드 이제 페모럴 안테버지 증가 30도 이상 증가된 케이스 135 케이스를 가지고 MPFL 올리 리컨스트럭션만 했던 69 케이스와 디스탈 페모럴 디로테이션 오스테오토미를 같이 했던 컴바인드 했던 66 케이스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디로테이셔널 오스테오토미를 했던 경우와 모아 페이버러블한 objective한 subjective 아웃컴을 보이고 디스로케이션률도 훨씬 낮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F에 대한 여태까지의 이제 그 클리니컬 리절트를 한번 보면은요, 시스테마 리뷰가 2020년 이제 저널 오브 디서저리에 이제 실렸는데요. 레벨은 역시 4에 해당되겠습니다. 케이스 시리즈 레벨들만 있었고, 총 5개의 논문이 있었고, 좀 전에 이제 저희 자장님이 나경수쌤 논문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크로징과 오프닝, 페모럴 오스테오토미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겠고, 그런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와 이제 제뉴 말굼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 쪽 73례에 대해서 클리니컬 결과는 폴리스플로상, 디스탈 페모럴 앵글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컨그루언스 앵글도 어느 정도 호전되고, 특히 바스와 쿠잘라 스코어가 이제 데피니트하게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내는 논문에 대한 결론은 포스트-옵 임프루먼트가 데피니트하게 이제 라디올로지 클리니컬 아웃컴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오픈 웨지 DFO를 할 경우에 파텔라 하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파텔라 알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을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컴플리케이션의 논유형 케이스가 슈도아스로시스 케이스가 오픈 웨지 DFO 시에 이제 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좀 있을 수 있고, LROM이 있었지만 이제 그 포스트-옵 리해블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 이 오스테오토미에 대한 파텔라 인스타빌리티에 대한 그 오스테오토미는 우리가 그레이드 레커멘데이션 그레이드가 C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벨 4 내지 케이스 시리즈 내지 케이스 리포트로 이루어져 있는 푸어 레커멘데이션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면은 파텔라 인스타빌리티에 대한 DFO는 제뉴 발굼이 동반된 특히 라테랄 디스탈 페모랄 앵글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바리제이션 오스테오토미가 되겠고, 파텔라 디스로케이션과 페모랄 안테버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디로테이셔널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컴바인드 프로시저에는 이제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주 크라이테리어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에비던스는 푸어 레벨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